인류는 20년 안에 이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지금은 방사능에 노출된 사막이지만 한때는 물의 세계였다. 그러나 결국 우주의 묘지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희망은 100년에 걸친 꿈을 완전히 산산조각 낸 한 장의 흐릿한 흑백 사진에서 시작된다. 이 붉은 행성은 화성이다. 만권경이 막 사용되기 시작하던 시절, 화성은 인간 상상력의 비옥한 토양이었다. 19세기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관측을 통해 화성 표면에 선형 구조가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카날리, 즉 홈이나 도랑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단어는 운하로 잘못 번역되었다. 하나의 번역 오류가 전 세계의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화성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들이 거대한 관계 시스템을 건설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환상의 거품은 매우 쉽게 깨진다. 1994년 나사의 마리너 4호 탐사선이 화성을 근접 비행했다. 그리고 22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내왔다. 이는 인류가 이 행성을 근거리에서 본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곳에는 운하도 도시도 식생도 없었다. 달처럼 황량한 분화구로 뒤덮인 완전한 정막뿐이었다. 과학계가 품어온 아름다운 환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화성은 죽은 세계였다. 10년 후 인류는 더 과감한 도전에 나서기로 한다. 1976년 바이킹 1호 착륙선이 완벽한 연착륙에 성공했다. 이는 인류의 우주선이 처음으로 화성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다. 전송된 영상은 더 선명했지만 그만큼 더 절망적이었다. 붉은 바위와 모래만이 가득할 뿐 생명의 흔적은 없었다. 착륙선에 실린 생물 실험 역시 뚜렷한 생명 신호를 찾지 못했다. 화성이 죽은 행성이라는 결론은 굳어진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동안 더 발전된 궤도 탐사선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성의 전 행성을 아우르는 지도를 제작했고 극단적인 지형으로 가득한 복잡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곳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 올림포스 산이 있다. 그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1,500배에 달한다. 산체의 폭만 해도 600km에 이른 지면에서는 전체 윤곽조차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협곡 마리너 계곡도 존재한다. 길이는 4,000km로 화성 둘레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마치 행성 표면에 남은 거대한 상처와 같다. 과학자들은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화성 이분법도 발견했다. 화성의 남방우는 매우 오래되었고 험준하며 분화구로 뒤덮인 고지대다. 반면 북방우는 젊고 매끈하며 지대가 낮은 평원이다. 두 지역의 고도 차이는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가장 유력한 가설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 달과 맞먹는 크기의 천체가 화성을 충돌했다. 그 충돌로 북방우의 지각이 통째로 깎여나갔다. 그 결과 태양계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충돌 분지인 북극 분지가 형성되었다. 이 행성은 극도로 격렬한 과거를 지니고 있다. 진정한 전환점은 2012년에 찾아왔다. 자동차 크기의 원자력 로버 큐리오시티가 게일 분화구에 착륙했다. 그의 임무는 화성의 과거 환경을 조사하고 거주 가능성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착륙 40일 후 그는 겉보기엔 평범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사진에는 몇 센티미터 크기의 자갈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판도를 바꿀 증거였다. 이 돌들은 가장자리가 둥글고 매끄러운 전형적인 자갈이었다. 지구에서는 오랜 시간 흐르는 물의 침식만이 각진 암석을 이렇게 둥글게 다듬을 수 있다. 이는 화성에 한때 힘차게 흐르는 강이 존재했다는 최초의 현장 증거였다. 그렇다면 그 물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과학은 냉혹한 답을 내놓는다. 화성의 부피는 지구의 15%에 불과하다. 더 작은 크기는 내부 핵이 더 빨리 식는다는 뜻이다. 약 40억 년 전 화성 내부의 액체철 핵이 굳어버렸다. 전 행성 자기장을 만들어내던 발전기가 멈춰섰다. 자기장의 보호를 잃자 태양풍이 그대로 들이닥쳤다. 태양풍은 화성의 대기를 조금씩 벗겨내 우주로 날려보냈다. 표면의 액체물은 증발해 우주로 사라지거나 혹은 지하에서 얼어붙었다. 그렇게 화성은 죽어갔다. 그러나 인류의 탐사는 멈추지 않았다. 과거에 물이 있었다면 생명도 존재했을까? 2021년 인류 역사상 가장 진보한 화성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출발했다. 그의 목표는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다. 그의 착륙 과정은 공포의 7분이라 불린다. 대기권 진입부터 착지까지 전 과정이 완전 자율로 진행된다. 신호 왕복에 최대 11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의 관제센터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반결판은 수천 도의 고열 속에서 탐사선을 보호한다. 초음속 낙하산이 펼쳐지고 지형상대 항법 시스템은 고속 하강 중에 가장 안전한 착륙 지점을 탐색한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스카이 크레인이 작동한 로켓이 역추진하며 지상 20m 상공에 정지한 케이블로 1톤에 달하는 퍼서비어런스를 천천히 지면에 내려놓고 이후 하강 장치는 스스로 날아가 분리된 기계가 스스로 완수해낸 완벽한 위협이었다. 퍼서비어런스의 착륙 지점은
신중히 선택된 예제로 분화구다. 이곳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호수였다. 퍼서비어런스는 곧 와일드캣 리지라 불리는 암석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대 화석색 화성의 호수에는 생명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가 존재해있음을. 그러나 퍼서비어런스에 탑재된 가장 혁신적인 장비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목스의 화성산소 현지자 원활용 실험입니다. 그 원리는 화성 대기의 95%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해 고체 산화물 전기분해, 기술로 순수한 산소와 일산화탄소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실험은 성공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서 산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생산량은 많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곧 미래의 인류 이주민들은 더 이상 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산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성 현지에서 자원을 활용해 호흡에 필요한 공기와 로켓 귀환에 필요한 산화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고 그곳에서 생존하게 할 결정적인 한 걸음입니다. 환상에 사로잡힌 운에서 적막한 분화구까지 고대 강이 남긴 자갈에서 오늘날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산소까지 인류의 화성에 대한 인식은 수차례 뒤집혀 왔습니다. 이제 이 붉은 행성은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탐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현실적이고 손에 닿을 수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 20년 안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공상과학을 넘어 점차 구체적인 공학적 청사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